안녕하세요. 저는 4개월 전 첫째 아들을 출산하고 현재 육아휴직 겸 산후조리로 집에서 쉬고 있는 33 여자입니다. 제가 딱히 노사는 아니라고 생각하나 어릴 적부터 극심한 빈혈에 몸이 약해 빠졌다는 소리를 달고 살았어서 첫 아이를 가지며 몸 걱정을 정말 많이 했어요. 다행히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아이는 건강하게 잘 태어났지만 중간에 한두 번 발육장애가 의심된다며 큰 병원 가보란 소리도 들었었고 머리가 위쪽에 있어서 결국 여가 상태라 제가 제왕절개를 하고 아이를 낳았답니다. 뭔가 임신하고 내내 제 걱정이 아니라 우리 아이 걱정으로 한 번도 맘 편하게 팔자 늘어지게 지내본 적이 없을 정도였어요. 그렇다 보니 육아휴직도 남들보다 빠르게 임신을 했다는 거 알고서 한 달도 안 되어 육아휴직을 결심했고, 그로부터 4달도 안 되어 임수인계만 끝나고 바로 육아휴직을 신청했어요. 대기업을 다니고 있었고 복지가 좋은 회사이긴 했지만 육아휴직을 1년 정도 쓴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절대 아니었는데 그때는 오로지 제 머릿속에 아이 생각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결혼을 29에 했는데 결혼과 동시에 아이를 너무나도 원했었던 시댁 어른들과 남편, 그리고 덩달아 옆에서 조급해하니까 저조차도 아이가 정말 필요하구나 싶기도 했고, 또 나중에 가서는 제가 더 아이를 가지고 싶어 안달나 했었죠. 그렇게 모두가 염원하고 기다리기만 했던 아이가 고맙게도 더 늦기 전에 찾아와 주었고, 이 아이를 내가 몸 관리를 못해 잃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 처음부터 긴장을 바짝 하고 뱃속 아이 케어를 했습니다. 일은 육아휴직이었기 때문에 아이를 낳고 나서는 누가 애를 키워줘야 할까 잠시 걱정도 했으나 올해부터는 부부가 공동으로 육아휴직을 쓸 수도 있고 남편도 공기업을 다니는지라 육아휴직을 쓰는 게 수월해서 번갈아 휴직을 내며 아이를 키워내기로 했죠. 직장을 다니면서 한국 사회에서는 여전히 육아휴직을 쓴다는 것 자체가 결코 만만한 일도 아니었고 공백기 동안 나의 커리어가 무너져 간다는 것을 어느 정도 감수해야 했는데 남편도 흔쾌히 육아휴직을 쓰고 아이를 키우겠다고 먼저 말을 해줘서 내심 마음속 짐을 한 번 덜어낸 듯한 기분이었죠. 그렇게 아이를 가진 후 저는 두문분출하며 집안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임신을 한 당시에는 코로나가 우리나라에 퍼지기 직전이었지만 왜인지 임신 초기라며 밖에서 오래 걷거나 무리하는 것에 겁이 났었거든요. 남들 눈에는 유별나게 보일 수 있었겠지만 저는 제 아이만 건강하게 자라나면 될 문제였기에 남들이 어떻게 보건 상관없이 그냥 집에서 웬만한 장복이나 필요한 것들은 온라인으로 잘 구매하며 안전히 시간을 보냈죠. 살을 더 찌워야 아기가 지낼 공간이 더 편안할까 싶어서 먹는 것도 잘 챙겨 먹고 아이한테 좋다는 음악을 듣거나 책을 수시로 읽어보며 우리 애가 뱃속에서 좋은 기억들만 안고 세상 밖에 나올 수 있도록 자잘한 것들까지도 신경을 썼습니다.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는 더욱 바깥 활동에 겁이 나기도 하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외출을 삼가했어요. 늘 출퇴근을 해야 해서 어쩔 수 없이 사람들 틈에서 어울려야 했던 남편마저도 혹여나 하는 마음에 자신이 먼저 시댁에서 출퇴근을 당분간 하겠다며 아이랑 안전히 둘이 머무르라고 해서 저도 알겠다고 했고요. 내내 함께 살았던 한결같은 사람이란 거 잘 알았기에 퇴근하고도 할 줄 아는 것이라고는 게임이나 소설책 읽는 거 말고는 딱히 취미생활도 없던 사람이란 걸 잘 알았기에 남편이 시댁에서 자겠다는데도 그닥 불안하거나 의심하는 마음은 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누구보다 뱃속의 아이를 잘 키워내고 싶은 마음을 가졌다는 것을 서로 알고 있었기에 웬만하면 코로나 때문에 죄 없는 어린아이가 피해를 입는 것을 어떻게든 막아보고자 한 방법이었죠. 그런데 아직 결혼 안 한 우리 형님은 남편이 시댁에 짐 싸와서는 출퇴근을 한다고 하니 화가 잔뜩 나셔서는 저한테 전화를 하셨더군요. 옳게 그렇게 안 봤는데 수은 여우였구나? 하면서 임신한 동생 와이프한테 여우라고 빈정상한 말을 던지질 않나. 하다못해 여우라고 한 이유도 제가 힘들지 않고 남편을 밖으로 출퇴근시키고 있다면서 남편이 시댁으로 온 바람에 자기 엄마만 아침 차리고 저녁 차리느라 죽어난다고 하더라고요. 형님 말씀이 너무 심해서 기분이 상하고 상처도 받았지만 입장 바꿔 생각해도 그럴 수 있겠다 싶어서 아차 싶었어요. 남편은 아침을 웬만하면 먹지 않고 저녁도 저하고 번갈아 가면서 집에 먼저 도착한 사람이 차리곤 해서 집에서 딱히 남편 하나 때문에 살림살이 피곤해질 것이 없었는데 남편도 시어머니 앞에서는 아들인 건지 주시는 밥을 그냥 얻어먹기만 하고 있었나 보더라고요.
시어머니도 분가했던 아들이 오랜만에 집에서 먹고 자고 하니까 신경 써서 더 밥을 차려주고 싶으셨던 것 같고요. 형님한테는 불이 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아이 때문에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남편이 먼저 시댁 가서 지내겠다고 말을 꺼냈다고. 그러니 오해하지 마시고 저도 남편한테 어머니 힘들게 하지 말라고 말을 잘 해보겠다고 말이죠. 하지만 제 말은 형님을 더 빈정상하게 하는 꼴이었습니다. 본인 말을 고자질하겠다는 소리냐고. 굳이 아닌 거 뻔히 아시면서 곡해서 해석하시며 임신한 사람한테 소리를 빽빽 질러대시는데 정말 얘 임신한 후로 그 정도의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본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사실 형님은 처음 결혼을 할 적부터 저한테 열등감인지 뭔지 늘 안 입고 온 표정으로 쳐다보며 말을 툭툭 던져대곤 했어요. 제가 대기업을 다니고 있고 나름 학교도 좋은 곳을 나와서 한 번도 대충 살아본 적이 없다고 자부하는 제 인생을 형님은 늘 피곤해, 유별나 하면서 까내리기 바쁘셨고 정작 본인은 취업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고 대학도 이름 모를 3년제 대학을 나오셨으면서 제가 노력해서 얻은 결과들을 자꾸만 필요없는 것들이라며 인생 헛살았다고 비꼬기만 하셨어요. 전 단 한 번도 형님을 먼저 무시한 적도 형님의 대학이나 현재 상황을 불쌍하게 보거나 한심하게 쳐다보기는커녕 일부러 자존감 북돋아 드리려고 매번 성격이든 뭐든 칭찬만 해드렸는데도 말이죠. 늘 저를 자신과의 반대의 사람이라고 그래서 정이 안 간다고 대놓고 상처받을 말들을 던져대시던 형님. 그날 전 어찌저찌 저한테 또 화가 난 형님을 잘 풀어드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비록 형님이 아 됐어 네 맘대로 살아 하며 툭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으며 대화는 중단되긴 했지만 제 딴에는 제가 변명할 수 있는 말을 다 꺼내봤습니다. 그리고 이내 남편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무리 형님이 고자질이네 뭐네 하면서 저한테 말을 하지 말라고는 하셨으나 전 도저히 이런 취급을 형님한테 받을 이유가 없었기에 억울하고 분했거든요. 임신했을 땐 축하한다는 연락도 없었고 애는 잘 자라고 있냐며 조카 안부 한번 물어본 적이 없는 인간이었는데 이렇게 오랜만에 연락이 와서는 한다는 소리가 남편을 시댁에 보낸 여우라니 참 헛웃음이 나오는 대목이었습니다. 아무튼 남편한테 하소연을 하다 보니 그간 남편도 시댁에서 출퇴근을 하며 보니 백수로 있는 자기 누나꼴이 말이 아니라 생각을 했나 보더라고요. 심지어 남편은 밖에서 돈이라도 벌어오고 시어머니께 생활비로 용돈을 더 얹어드리고 있었는데 시누이는 백수로 지내며 집안에서 24시간 붙어있는 와중에 자기 동생이 집구석에 들어왔다고 처음부터 짜증을 내더니 그걸 굳이 시어머니 힘들다는 핑계를 대면서 저한테 남편 데려가라고 전화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입장은 아니지만 그 집구석에서 시누이도 시어머니 힘들다는 소리를 할 자격은 못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참았어요. 거기는 어쨌든 시누이 집이고 시부모님은 시누이의 부모님이니까 나보다 이러쿵 저러쿵 하면서 시어머니를 대변할 자격이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앞으로 걸려오는 시누이 전화는 받지 않으면서 아이 태교하는 데 더욱 힘쓰고자 했습니다. 남편도 다신 전화 받지 말라며 신신당부를 했고요. 그때부터 저는 시누이를 일절 멀리하며 기피했어요. 남편이 제대로 따지지 않았던 것인지 그로부터 한 3주간은 정말 미친 듯이 전화가 오고 왜 안 받냐고 예의를 밥 말아먹었다는 욕설 담긴 문자도 많이 보냈어요. 혹여나 싶어 핸드폰을 멀리하고 살았는데 미친 듯 몰려온 욕설 문자에 저는 그걸 다 그대로 남편한테 전송을 했고 남편이 그제서야 제대로 시누이한테 절 건들지 말라고 발악 발악을 했는지 거의 막달이 되어 갈 때까지 다행히도 시누이는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그 사이 태아는 코로나로부터 면역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뉴스들이 하나둘 들려오면서 남편은 다시 집으로 돌아왔고 남편 내조와 더불어 출산 준비와 동시에 다가올 회사 복귀 준비로 슬슬 여념없던 그때 출근한 남편 없이 집에 혼자 있는데 누군가 배를 눌렀습니다. 입구에서 비밀번호 한 번을 더 누르고서야 건물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데 친정엄마가 말도 없이 찾아오셨나 싶어서 황급히 문을 여니 거기엔 다른 사람도 아닌 시누이가 서 있었습니다. 정말 소스라치게 놀라버렸죠. 마지막으로 통화를 했던 게 너무 안 좋게 끝났었으니까 살짝 마주하기 민망하고 어색하기도 했거든요. 형님, 어쩐 일이세요? 하면서 놀라 여쭤보니 형님은 응, 곧 출산할 테니까 선물 좀 챙겨왔어. 하면서 문을 밀치고 들어왔어요.
현관 입구에 딱 내려놓은 선물꾸러미들. 아, 역시 형님도 결국은 남편의 누나고 내 아이의 고모구나 하면서 잔뜩 감사한 마음으로 부풀던 그때 뭔가, 뭔가 기분이 퍽 구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글쎄, 그 선물꾸러미 한가운데에 웬 흰꽃이, 국화꽃이 세워져 있더라고요. 아니, 새 생명 태어나는 집에 꽃은 좋은데 장례식 갈 때 사가는 국화꽃이 웬 말이냐고요. 이거 완전 그 옛날 유명했던 혼성그룹에서 여자 멤버들끼리 서로 병문안 갈 적에 국화꽃 사들고 갔던 게 막 오버랩 되면서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인연이 절 축하해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엿먹이려고 찾아온 것이란 걸요. 그날 저는 태어날 아기에겐 하나도 필요 없는, 출산을 하고도 모유 수유를 조심해야 하는 소주랑 맥주, 그리고 여러 가지 안주거리들을 형님으로부터 잘 싸여진 포장지 안에 선물을 받았고, 내내 표정 관리가 되지 않은 똥 씹은 표정으로 형님을 마주대했으나 형님은 끝까지 집안에서 배고프다며 라면을 삶아 먹고, 자신이 선물한다고 가져온 소주병 하나를 까서는 몇 잔 술까지 기울이고서 취했다며 지발로 나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너무 순식간에 몇 시간 만에 일어난 일인지라 형님이 나간 후에도 내내 멘붕이었습니다. 태어나서 이렇게 누군가로부터 노골적인 모욕을 당해보는 건 살다 살다 정말 처음이었습니다. 제 아무리 내가 미웠어도 이제 막 세상을 보려는 아기를 품고 있는 올케한테 국화꽃을 선물하고 술병들을 절 위한 거라며 가져오다니,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생각하는 게 이렇게 무식하고 저렴하고 이기적인 건지. 퇴근 후 돌아온 남편은 현관에 가득 놓여진 술병들을 보며 당신 이거 어쩌려고 산 거야? 하며 기절초풍을 했고, 저는 제 손으로 불에 태운 국화꽃다발을 남편에게 보여주며 말했어요. 네 누나한테 가서 물어봐. 라고 말이죠. 그날 남편은 퇴근해서 집안에 제대로 발을 들이지도 못한 채 빠기 차선한 시댁으로 달려갔고, 시댁 가는데 딱 30분 정도 차로 걸리는데 왕복으로 오고 간 시간까지 합쳐서 2시간 후에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씩씩거리며 돌아온 남편의 말을 들어보니 자신이 가서 누나 싸대기를 확 갈겨주고 왔다더군요. 왜인지 통쾌한데 한편으론 굉장히 불편했어요. 시댁에서 자식들끼리 몸싸움이 일어났으니 제가 나중에 시부모님 얼굴을 어찌 봐야 하나 싶어서 살짝 골 때리더군요. 그럼에도 내 자식한테 국화꽃 선물한 신우이가 제대로 혼쭐이 났을 거라 생각이 들어 그날 하루 종일 마음이 무겁고 서러웠는데 조금은 내려놓을 수 있었어요. 그렇다고 두 다리 뻗고 편히 자지는 못했고요. 그렇게 몇 번의 형님과의 시비가 붙어버린 후 저는 다행히 순산을 했고, 곧이어 약간의 산후조리를 거치고 곧 복귀해야 할 회사를 생각하며 몸 관리도 나름 열심히 했고, 동시에 육아 팁을 남편에게 마구 전수하면서 저 없는 동안 남편이 아이를 잘 케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집중을 하고 있었죠. 그토록 원하던 손주여서 그런지 시부모님과 저희 부모님 할 것 없이 모두들 시도 때도 없이 저희 집에 오셨고, 코로나로 늘 조심스러워 마음에 잘 내키진 않았지만 막상 이리도 좋아해주는 나이 드신 부모님께 아이를 안 보여주는 건 너무 가혹한 짓인 것 같아서 최대한 조심스럽게 아이도 보여드리며 잘 지내오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집안에 아이가 생겨서 양가에서 모두 웃음과 기분 좋은 관심이 끊이질 않았어요. 하지만 그런 화목함을 깨버리는 불청객이 하나 있었습니다. 명불허전 저희 형님이셨죠. 애가 태어났지만 이전에 껄끄러운 일들 때문인지 형님은 흔한 축하 연락도 없으셨고 코로나로 병원에 미처 못 오시고 내내 집에서 기다리시다가 시부모님이 아이를 보러 처음 저희 집으로 오셨을 때에도 형님은 옆에 안 계셨어요. 시어머님은 대충 형님이 바쁘다며 핑계를 대며 넘어가려 하셨지만 저는 다 알 수 있었죠. 형님이 내가 껄끄러워서 못 오시는구나 하고 말이죠. 뭐 제대로 된 사과도 받지 않았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게 오히려 나을 수 있다며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지난 12월 연말 평일에 남편이 또 출근하고 없는 사이에 형님이 우리 집에 무작정 찾아왔어요. 마치 저번에 국화꽃을 들고 와 저를 엿먹였던 것처럼 이번에도 뭘 어떻게 엿먹여보려는 건지 손에 한가득 보따리를 싸우셨더라고요. 내심 겁도 나고 이걸 도대체 문을 열어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 문 앞에서 미친 척하며 고민하던 그때 아이가 밖에서 하도 문을 두드려대니 잠에서 깨버렸는지 와락 울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바람에 저는 아이가 있는 방으로 달려가 아이를 안고 밖에서 형님은 제가 집안에 있는 걸 단번에 알아채시고는 제 핸드폰으로 문자 하나를 보내셨어요. 더 기다리게 하면 문 따고 들어간다?
라고 말이죠. 정말 이 문자를 받는 게 이게 뭐라고 그리 식은땀이 나고 무서운지 당장 그 문자를 남편한테 재전송하고서는 억지로 문을 열어줬어요. 아이는 제품에서 여전히 울고 있고 형님은 인상을 팍 쓴 채 늦게 문을 열어준다며 투덜대고서 집 안으로 들어오는데 기분이 나쁜 건 둘째치고 재수 밥 말아 먹었는데 역 같더라고요. 무례한 것도 한두 번이어야죠. 그렇게 들어와서는 하루 종일 애기 달래다가 애기 자면 그제서야 쫓기듯이 밥을 먹고 애기 옷 빨고 혹여나 먼지 쌓일까 집 청소를 하고 다가올 출근 준비를 하느라 직장 상사한테 연락해서 미리 받아놓은 지난 연말 보고서와 새해 사업 보고서까지 하나 둘 찬찬히 훑어보며 나름 쉬는 시간 한 번 없이 내내 머리 쓰고 몸 쓰고 있었는데 마음이 심란하다 못해 복직을 하는 게 맞는지 아닌지도 모르겠던 불안정하던데 형님은 무작정 저한테 집에서 놀고 먹고 진짜 팔자 좋다. 그치? 남자 잘 만났지? 하면서 지동생 잘났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 같이 돈 벌어오는 저에 대한 칭찬도 없고 애기 낳고 고생했다는 격려의 말도 없고 참 그지 같더군요. 그런데 더 문제는 이번에 형님이 가져온 보따리 안에 또다시 술병이 한가득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모유수유로 술은 입도 못 대고 있었는데 조그만 애가 술맛을 알겠냐며 그냥 함께 술 마시고 회푸나 풀자고 태연히 소주 한 병을 따던 형님은 급기야 지난날 국화꽃을 언급하면서 너 설마 그때 내가 국화꽃 사왔다고 지금까지 삐져있는 거야? 그거 조카한테 주는 거 아니야. 너한테 준 거였지. 하면서 이걸 핑계라며 씨부를 대더군요. 내 아이한테 주든 나한테 주든 살아있는 사람한테 주고라는 듯 국화꽃을 건네준 게 자랑이냐고요. 그런데 그걸 별일 아니란 듯이 웃으면서 심지어 저한테 준 거라고 제 눈을 마주보고 얘기하는 형님의 눈에서는 저의 일그러진 표정을 보면서 희열을 느끼는 듯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겨우 한기로 흘려들으면서 아이를 안방 침대에 억지로 눕혀놓고는 아이 앞에서 소리를 지르지 않도록 좋게 좋게 넘어가다 형님을 돌려보내려고 했습니다. 술잔도 줬고 안주도 먹으라고 집에 있는 땅콩 몇 개도 소금에 버무려서 같이 먹으라고 건네줬어요. 그리고 정중하게 내 아이가 아직 어려서 모유에 신경 많이 쓰고 있다고 그래서 술은 마시고 싶지 않다고 이해해달라는 말을 했죠. 하지만 제 말을 한 귀로 흘리는 건지 귓등으로도 안 듣던 형님은 이내 술 두어 잔을 마시고 나서는 멀쩡한 자세로 서서는 저를 향해 다가오더니 글쎄 손으로 제 입을 억지로 벌리면서 소주병을 부려 하는 게 아니겠어요? 이쯤 되니 애 엄마한테 싸우자고 시비를 걸어온 게 분명하다 싶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내가 분명 내 아이 때문에 술은 입에도 안 대고 싶다고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지도 않은 맨정신으로 아무렇지 않게 제 입으로 술을 쳐넣으려고 한 형님을 이번만큼은 그냥 고분고분히 넘겨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가 되면 천하무적이 된다고 하잖아요. 전 내내 출산을 하고도 힘이 빠지고 잠도 자꾸 오는 게 늘 힘에 부쳤는데 그 순간 처음으로 제가 천하무적이 된 기분이 들었어요. 어디서 나왔는지도 모르겠는 괴력으로 정말 신우이의 머리통에 날아간 만큼 강하게 싸다구를 날렸습니다. 내가 안 마신다고 했지? 하면서 우리 애가 평소 우는 목소리 데시벨만큼의 커다란 소리를 내면서 휘청거리는 신우이의 대갈통 뒷짝을 한 번 더 제 손바닥으로 확 내리쳤어요. 이게 진짜 보자 하니까 내가 우스워? 하면서 다시 한번 신우이를 일으켜 세워서는 이내 저한테 건네주려고 한 소주병을 그대로 신우이 머리통에 부어버렸답니다. 알코올 16도짜리 그 술을 콸콸콸 머리카락 위에 부어버리며 아주 흠뻑 머리를 헹궈버렸어요. 그도 모자라 분이 안 풀려 신우이가 사온 술들을 모두 뚜껑을 열어 머리카락이고 몸이고 여기저기 퍼부어버리며 너나 마시라고 고래고래 고함을 질러댔어요. 그리고는 샤워도 안 시키고 그냥 집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알콜로 눈도 못 뜨던 형님은 제가 끌어내니 질질 따라 끌려오더라고요. 급기야 신발을 신겨주니 고맙다는 말을 하면서 착착 신발 착용까지 하고는 그 난장판이 된 꼴로 현관 밖으로 제 발길질에 미끄러 넘어졌어요. 너 다시 한번 오기만 해봐. 그땐 니네 집으로 쳐들어가서 소주다발을 불어버린다. 하고는 문을 쾅 닫았습니다. 남은 소주들이야 뭐 남편이 퇴근 후 홀짝홀짝 먹어도 되고 저 모유수유 끝날 때까지 가지고 있다가 마시면 되니 형님을 양껏 패고 난 후에 생각을 해보니 오히려 고맙더군요.
형님은 밖에서 자기 몸에서 풍기는 소주 냄새로 어찌 집에 가야 할지 모르겠었는지 한참 일어서지도 않고 제자리에 앉아있더군요. 콜택시 좀 불러달라고 외치다가 건너편 집에서 술 취한 취객인 줄 알고 조용히 좀 하라고 아주머니가 항의를 하자 꿀먹은 벙어리 마냥 입을 꾹 다물고 앉아있더니 모든 걸 체념한 듯 일어나서는 혼자 유유히 사라졌죠. 집안에 소주 냄새가 너무 역하게 나서 급하게 환기를 하고 여기저기 청소를 하고 나니 집안은 생각보다 알코올의 도움으로 무진장 깨끗하게 소독이 되었답니다. 왜인지 보다 청결해지고 잡내까지 사라진 집안에서 제 기분은 그 어느 때보다 최상으로 업이 되어 콧노래까지 절로 나왔어요. 국화꽃 가져왔을 때 확 머리카락을 꽃이랑 같이 불태워버리고 싶어 내내 후회하고 그날 그냥 집으로 돌려보낸 거 아쉬워했는데 이렇게 또 뻘짓을 먼저 해준 덕에 제가 제대로 복수를 해본 것 같아서 너무너무 통쾌하더라고요. 그 사이 내내 자기 누나한테 또 뭔 짓을 당했을까봐 걱정된다고 문자와 부재중 전화를 남긴 남편에게 당장 방금 있었던 상황을 설명하며 너네 누나 때려서 미안하다고 했더니 남편은 오히려 자신이 제대로 해결 못한 걸 해결해줘서 고맙다며 늘 짐짝 같고 가정에 회방만 놓던 누나였다고 계속해서 저한테 고맙다고만 했죠. 그리고 저는 다시 한번 다짐을 했습니다. 이 집 구석에서 나와 내 아이, 그리고 내 남편의 가정에 회방을 놓는 인간은 그게 아무리 시누이라 하더라도 절대로 그냥 넘기지 않고 소주나 발을 불어서라도 제대로 홍군형을 내주겠다고 말이죠. 또라이를 대하는 방법 중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나도 또라이가 되는 것일 테니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